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요, 주로 오늘은 외국에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슈는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했다라는 이슈입니다. 미국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CFTC의 주장을 인정했다는데요. CFTC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마이 비트코인페이라는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상품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해서 고객 투자금을 횡령하는 혐의가 있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게 되니까 법원하고 변호인하고 아무래도 기소한 측하고 서로 이야기가 서로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채굴이나 거래를 통해서 이게 구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기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품 개념은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분류상에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분류상에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처벌하고 상품을 해석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원에서 확실히 인정해주고 있는 게 지난 9월 13일자 제가 이슈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ICO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보장해주는 리코인이나 다이아몬드 가치 보장에는 다이아몬드 코인에 대해서 막심 자슬라브스키 이름이 좀 기네요.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것도 증권법에 위반된다 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상품이냐 어떤 방법으로 가냐에 따라서 증권이냐에 따라서 ICO는 확실하게 증권으로 인정했고 현재 암호화폐 이런 투자 명목으로 된 것은 상품이다라고 인정해서 이건 사기다라고 현재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제 벤처기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는 법으로 완전히 다 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관련자들이 이야기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에 대한 조사입니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 자이프라는 거래소가 670억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모나코인을 도난당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FSA, 일본 금융청이죠. 금융청에서 해킹 피해를 왜 지연 보고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프를 운영하는 테큐브로라는 운영사가 사실 14일 날, 9월 14일 날 벌써 두 번의 해킹이 있었는데 그걸 17일 날 인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무려 3일간이나 너희는 제일 중요한 해킹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냐라고 다시 설명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마운트 쿡스사가 이미 해킹 때문에 파산을 했죠. 그래서 마운트 쿡스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서 6월 동안 약 2,570억 규모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매각했다고 그래요. 이 돈 갖고 법원에서 채권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이렇게 금융청에서 정확하게 거래소의 잘못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거가 없다고 못하고 있죠. 근거가 없으면 만드시면 되는데 전혀 만드시지 않고 계시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 삼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 비트코인의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을 또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9월 23일쯤으로 2차 승인 여부가 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었죠.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지수 펀드로 승인을 또 연기했는데 벤 엑서시어스 H와 솔리드 X 파트너스가 합작으로 만든 상품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규칙의 일관성과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추가 자료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6월 달에 제가 뉴스 이슈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연기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내년 3월로 아마 3월 이후로 이제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도 ETF 승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ETF 승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지금 당장 거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3월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네 번째 소식이네요. 네 번째 이슈는요.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어제 뉴스 시간에 알려드렸죠. 서클 자기들이 투자한 암호화폐 그 거래소 서클을 통해서 원래 또 이번에 암호화폐를 또 이제 새로 이제 달러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스테이블 코인을 1대1 코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골드만삭스와 GV, 그러니까 GV가 그 구글 벤처 캐피탈이죠. 판테라 등 이런 회사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시리즈 C 투자를 했다고 해요. 시리즈 C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에서 그 스타트업에 투자해 줄 때 A는 아이디어 단계, B는 뭐 기술이 검증되거나 약간의 매출이 나는 단계인데 C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지급결제 스타트업인 빔이라는 회사에 투자 유치를 했다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80억,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송금하시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스위프트 코드 좀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상대방 은행의 코드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 스위프트 기술이 너무 오래됐다. 40년 돼서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혁하는 거다.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송금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그런 그 기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안 수준을 높이고 했다는데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빔이라는 회사는 이미 2017년에 2,600만 달러를 유치했고요. 고객이 현재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투자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국제 금융 통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결제 시장에 변화를 줄까요? 그래서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